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다우지수가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46% 상승한 32,29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법안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금요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쿠팡보다 하루 앞서 상장한 미국의 모바일 게임 업체 로블록스가 뉴욕 증시에서 50% 넘게 오르며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로블록스는 장중 60% 이상 치솟으며 74.83달러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주가는 54.44% 상승한 69.5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완만한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 수준인 전월 대비 0.4% 상승에 그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게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6일 연속 상승하며 올 들어 최장기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3% 넘게 상승하면서 56,01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1일 목요일 아침 오프닝벨 1부의 장혜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정보를 함께 전달해 주실 김기성 앵커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장 국내 증시의 향방을 엿볼 수 있는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증시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다우지수는 급등을 하며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46%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감을 했고요. S&P 지수 0.6%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계속해서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0.04% 소폭 하락하면서 장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였는데요.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 하원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이 추가 부양책이 가결이 되면서 여기에 또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가치주로의 전환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은 하루 만에 이 급등세를 반납하면서 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섹터가 장 후반에 조금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2.6%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가 장 후반에 살짝 이제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 것이 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금융주도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1.92%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산업재,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도 1.4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좀 3%대 좀 상승세를 보여줬던 기술주 위주로 테크놀로지 섹터가 0.44% 하락을 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럼 주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기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애플도 0.9% 하락하며 마감을 했고 넷플릭스도 0.38%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58% 내림세 보이면서 빵주, 기술주 위주로 대부분 약세 흐름 가져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섹터도 어제도 상승을 해줬던 반도체 섹터인데 오늘은 또 다 하락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도 거의 1%에 가까운 하락장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0.42% 하락하며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기차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 어제 또 급등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0.82% 시세 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리오토나 샤오펑 같은 경우는 2%대, 1%대 상승을 켜내면서 어느 정도 혼조세로 이 전기차 업종들 보여주는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60% 급등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70% 이상 급등세를 보여줬지만 막판에 좀 상승분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4.44% 그래도 크게 상승을 하면서 69.5달러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썬런입니다. 썬런은 모건 스탠리에서 썬런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58% 상승하며 55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바이든 친환경 정책의 대표 수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스톱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스톱이 장중에 또 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3일 만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100%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 들어서 거의 20분 만에 40%나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결국 7.33%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전문가들은 투기성 거래에 유의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슨앤존스 백신 소식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 오늘 미국 정부가 백신 1억 도즈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로써 미국이 확보한 백신은 총 8억 회분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존슨앤존스 주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0.92% 소폭 상승하면서 159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제너럴 일렉트로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너럴 일렉트로닉이 이제 항공기 리스 사업 부문에서 에어캡에 매각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알짜배기 사업부를 매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GE 캐피털을 아예 정리하겠다라는 뜻으로 밝혔는데요. 그래서 자금 조달이 조금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제너럴 일렉트로닉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36% 또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3달러 선에서 오늘 장 마감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애플 소식입니다. 네, 애플이 독일 위넨에 이제 반도체 디자인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최대 규모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향후 2년간 반도체를 기존 외부 조달해서 자체 설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애플은 한 달 동안 11%나 주가가 빠지면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0.9% 하락하면서 120달러 선 조금 못 미치는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소식, 테슬라 소식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에 몰래 ESS 배터리 단지를 조성하다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텍사스주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서 ESS 배터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또 한편 어제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 납품을 목표로 2023년까지 미국이나 유럽 쪽에 새로운 생산 공장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오늘 테슬라 주가 0.82% 어제의 상승분 모두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668달러 선에서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와 함께 이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유럽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찾고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면서 대부분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0.7%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1.1% 빨간불 켜냈습니다. 영국 지수가 0.07%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이 0.03% 소폭 상승하며 마감이 됐고요. 상해는 0.05%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도 0.47% 소폭 상승하면서 변동성 크게 없이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한번 살펴보시죠. 네,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잠시 또 하락세를 보였던 원유 가격이었는데요. 다시 상승장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WTI가 1.09% 상승하면서 64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성 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폭 0.47% 상승을 하면서 1,700달러 선에서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부터 살펴보시죠. 네, 국내 일정 3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날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규 상장 업체들도 있습니다. 프로시티 바이오로직스와 사이버원이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과 미국 글로벌 일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 쪽의 금리들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럽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펼치니까요. 이곳에서 또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펙에서 3월 시장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또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또 핫한 쿠팡의 신규 상장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국채 입찰 이어지고 있죠. 30년물 국채 입찰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서 글로벌 마감 시황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글로벌 인사이드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는 경기부양책 관련 소식입니다. 경기부양책 1,400달러 수표 계좌로 직접 지급이 된다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CNBC 기사입니다. First 1,400 stimulus checks will go to those with direct deposits이라고 나와 있고요. 첫 번째 키포인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키포인트가 거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미 연방 정부가 2019년 또는 2020년쯤에 세금을 신고할 경우 직접 입금 정보를 제공한 미국인들에게 1,400달러의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행할 것이라는 재무부 관계자가 MBC에 확인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1조 9천억 달러의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일회성으로 직접 지불할 예정이고 또 전염병이 시작된 이래 3차 부양책이다. 또 미 하원은 또 수요일 날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은 발효가 된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앞두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BBC 뉴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로블록스 뉴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린이 게임이 메타버스에 300억 달러 규모의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네, 기사 제목도 한번 보시죠. Roblox, how the children's game became a 30 billion bet on the metaverse라는 제목의 기사이고요. 데이비드 베주키죠. 비디오 게임 플랫폼인 로블록스가 300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 떠오르면서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게임에 대한 큰 야망을 가지고 있고, 게임뿐만 아니라 일과 학습을 위한 온라인 세계인 소위 메타버스의 중심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주로 12세 이하로 구성이 된 구성된 타이틀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게임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사용자 생성 게임인 사이트인데요. 하지만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It is not just a gam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게임을 만드는 플랫폼이다 라고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 테마파크를 방문하고 콘서트, 생일 파티에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또 일일 활성 사용자는 2020년에 85% 정도 증가를 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3,7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또 영국에 거주하는 10세 어린이 중 2명 중 1명, 혹은 마찬가지로 9세에서 12세 사이 미국 어린이 중 4명 중 3명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알래스카에서 회담 개최를 논의 중인데요. 기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Top U.S. and China officials to meet next week in Alaska라고 나와 있죠. 네,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과 또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입니다. 다음 주 알래스카에서 중국인들을 만날 것이라고 국무부가 수요일 발표를 했는데요. 회의는 블링켄과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후에 개최가 될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들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는 또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에서는 아직 전한 소식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앵커리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특성상 지리적으로 양국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 세계 언론 매체의 눈을 피하기 좋은 곳이라는 설명도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가 아닌 만큼 중립적인 이미지의 장소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한 게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더 나눠볼 텐데요. 미국 국채금리 우선 10년물 국채금리 입찰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국채금리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이슈가 10년물 국채의 380억 달러 어치 규모의 입찰이 있었습니다. 당초 수요가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이 부분을 가장 걱정을 했는데 응찰률이 2.38배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동안 평균을 보면은 2.4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살짝 낮았지만은 그래도 무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금리를 보면은 그 전날 정규장에서 마지막 10년물 국채 금리의 금리가 1.555%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입찰 결과 금리가 1.523%로 그러니까 조금 낮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냈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1.50%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또 30년물 국채 금리의 입찰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순조롭게 지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가 시장에 계속해서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30년물 국채금리 소식도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지수 또 지표도 나왔는데요. 경제지표 안정적으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플레 우려를 일단 잠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월에 비해서는 0.4% 그리고 작년 동기 대비는 1.7%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가격 변동폭이 심한 에너지나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에 비해서 0.1%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1.3% 오른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고 거의 비슷했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아직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작년 3월, 4월, 5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였었습니다. 3월에 마이너스 0.1, 4월에 마이너스 0.4, 5월에 마이너스 0.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기저효과 때문에 네. 이번에는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바짝 신경을 쓸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또 메타버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죠. 어떻게 보면 네. 메타버스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네. 로블록스가 상장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직상장, 그러니까 IPO 상장이 아니고 직상장을 했기 때문에 공모 희망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된 가격이 뭔가 하면은 지난 1월에 투자 유치를 할 때 기업 가치를 295억 달러로 해가지고 주당 45달러 이렇게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45달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장 초에 64달러대까지 시작을 해서 그러다가 7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장 막판에 끝난 마감가는 69.5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69.50달러가 이게 45달러하고 비교를 하면 54.4%가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54.4%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이 서학개미들도 이 로블록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앞으로 거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초기에는 손을 좀 안 대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IPO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 예수라는 그런 물량이 없기 때문에 물량이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클 걸로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수익 구조를 보면은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애들이 들어와서 주로 즐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적에 코인을 쓰는데 로벅이라는 코인을 사용을 하는데 이 코인을 갖다가 교환을 할 때 60%의 수수료를 떼는 이게 가장 큰 말하자면 수익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어린이들이 많이 즐긴다 하더라도 구매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이 사업 구조를 본다면은
아직은 북미 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매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난 뒤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국제 유가 소식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추가 상승에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걸로 봐서는 유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도 크게 많이 늘어난 걸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1,380만 배럴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전주에도 폭증을 했었거든요. 2,160만 배럴 원유 재고가 늘어난 걸로 그 전주에도 발표가 됐었고 또 1,380만 배럴이 늘어났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하기는 한 70만 배럴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유 재고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유가 하락 요인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원유는 캐는 거는 이제 거의 정상화됐다 그럽니다. 하루에 네. 1,000만 배럴 이상 지금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채굴량은 정상화됐는데 한파 때문에 정유 시설이 아직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유 시설 가동률이 현재 69%. 그러니까 지난달에 56%에 비해서는 많이 정상화되긴 했지만은 아직은 정상화되려고 그러면 한참 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유 재고는 늘고 석유 제품, 휘발유라든가 정제유의 재고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우리가 길게 놓고 본다면은 원유 재고가 증가한다면은 아무래도 정유 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원유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이 부분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의 에너지부 장관 알렉산드르 노박이라는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오펙 플러스 이외의 산유국들, 그러니까 네. 오펙 산유국 플러스 러시아를 포함한 10개 산유국을 제외한 나머지 산유국들이 지금 산유량을 많이 늘리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유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그 4월이 아닌 5월 달쯤 가서는 이 오펙 플러스의 원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가의 상단을 억누르는 효과를 나타낼 걸로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과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한번 확인을 해보셨고요. 잠시 후에 전문가분 모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 글로벌 증시에 대한 동향과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다우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어저께 발표된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 경기 호조 시그널이 분명해 갖고 그 구경제 전통 산업으로 이루어진 그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걱정했던 여러 부분들이 조금 더 그 해소가 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 부분은 아닌데 그게 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좀 그 완화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죠. 뭐 그 금리 상승세도 좀 완만해졌고 네네. 인플레 우려도 조금 더 낮아졌고 뭐 이런 부분이 그 경기는 뭐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고 있는데 우려했던 부분은 좀 그런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특히 구경제 그 경기 문감주로 이루어진 부분에 어떤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가 오르고 기술주는 좀 비척비척하는 네네. 이런 상황은 좀 더 이어질까요? 아 그게 어떻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이 테크주가 그동안 급등을 한 부분이 것이지, 있죠. 네. 예, 그만큼의 급등 속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더 이상 뭐 안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테크주 중에 그 상당 부분은 경기가 좋아지면서도 여전히 수요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가파른 상승세는 좀 유지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부분, 경기 민감주 중에서 뭐 그 건설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소비주 위주의 그런 부분들은 외부 활동이 좀 주춤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도 늘지 않고 수익도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그 가치 평가가 좀 높게 되면서 그쪽으로 자금 이동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테슬라 같은 주식이야 사실 평가하기 좀 그렇고 네. 만약에 내가 애플 주식을 갖고 있다. 네네네. 우리 사학개미가 예, 예. 그랬을 때 이번 주 들어 벌써 10% 가까이 떨어졌지 예, 않습니까? 예. 네. 어떨까요? 좀 추가적으로 사서 매입 단가를 좀 낮춰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만의 그 특별한 아이덴티티가 있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애플은 다음 사업 계획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플랫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네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금도 충분히 있고 애플에 대한 그 투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서학개미들 중에 몇 분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지금 주당 그 EPS 그 순이익이 뭐 0.67, 대략 0.7 센트.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불 이하.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탄소 배출권을 빼고 따지면 사실은 적자 아닙니까? 예, 적자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가치로 따질 수 있는 주식은 아니고 예, 예. 또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주식을 사라 뭐 팔아라 할 그런 그거는 조언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뭐 그런데 지금은 1달러가 안 되지만 2023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12불로 예상이 되니까 그 편차가 굉장히 큰 거죠. 뭐 지금 50만 대 예상하지만 2023년에는 200만 대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도 판매 수량 전체가 굉장히 많고 그 아이폰에 대한 판매 수량이 많고 모델의 종류도 늘어나면서 또 자체 칩을 개발하고 완전히 자체의 어떤 프로세서를 통한 자체 소프트웨어를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기만의 생태계를 완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생태계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말하자면 이제 자동차나 쪽으로? 이전을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테크가 구경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의 투자는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 떨어졌을 때 오히려 네. 좀 들어가 보는 것도 네,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예, 예. 나쁘진 않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죠. 애플은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니까요. 그렇죠. 예. 네, 또 말씀 좀 여쭤보자면 부양책이 통과가 됐고 또 네. 국채금리 안정이 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물가 지표도 좋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예, 이게 그 금리 상승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인플레가 있을 거라는 그런 심리적 영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인플레가 있었던 것은 이제 유가랑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상당히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유가랑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요인에는 생산적인 측면, 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을 못했던 측면도 있고 재고가 감소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요인을 틈타서 투기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급증하고 그래서 뭐 공급이 뭐 모자라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기회다. 이거 한번 털어보자. 뭐 이런 이게 기회다 하고 붙은 투기적 수요가 있었던 거죠. 있겠죠. 예. 네. 투기적 수요가 있어서 가격이 급등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 투기적 수요는 일정한 부분에서 수익이 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높은 가격이 지속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공급 사이드에서의 어떤 그 안정화가 되고 수요가 실제로 따라붙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균형이 맞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할 좀 수가 오버슈팅돼 있는 그런 상태인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좀 안정화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국채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네. 뭐 안정됐다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사실 어제 그 국채 10년물 입찰 내용을 보면은 네. 외국인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한 19% 정도가 외국 수요인데 네. 어제는 한 8%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중국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중국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중국은 지금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중국은 이제 미국 국채를 팔고 있으니까 중국이 뭐 아예 참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이제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그렇죠. 근데 중국이 뭐 미국을 골탕 먹이려고 팔거나 네네. 안 사는 건 몰라도 네. 사실은 외환 보유고의 보유고의. 형태로 볼 적에 네. 미국 국채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들 네. 사는 거 아닙니까? 뭐 예, 예. 미국이 좋고 나빠서가 아니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이렇게 미국 국채에 손을 안 대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럴 수 있죠. 예, 내부적으로 여유가 없고 또 내부적으로 그 중국 나름대로 긴축을 한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쌍순환 정책 중에 굉장히 큰 축을 이제 앞으로 이루게 될 외부로 수출 여건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수요를 좀 창출해야 되는 내부 순환에 대한 그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되는 그 재정 부분에서의 조달 여력을 좀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을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것보다는 그 자기네들 내부 사정이 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좋게 봐야 되겠죠. 네. 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존슨앤존슨 백신 또 1억 도즈를 또 추가로 구매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계획을 밝혔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그 처음부터 코로나를 잡는 게 경기 정상화랑 직접 연관이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백신 보급의 속도는 경기 정상화의 속도랑 똑같다고 지금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존슨앤존슨 백신은 그 보관과 그 접종 속도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그렇죠.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슨앤존슨의 1억 도스 그 구매와 보급은 아마 지금 처음 목표로 했던 그 전체 백신 보급 그리고 그 이 집단 면역의 목표보다 이 시점을 좀 더 땡겨서 네. 그 더 경기 정상화를 더 빨리 가져오려고 하는 목표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런 목표에 이제 국가의 자원을 다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지고요. 아마 이게 성공하게 된다 그러면 애초에 작년에 예상하고 올 초에 예상했던 미국 경기 정상화, 미국의 올해 그 경기 성장률보다 더 빨리 도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였었죠. 저희가 이제 로블록스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로블록스 오늘 상장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네. 부연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로블록스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게임이라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저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네네. 물론 그 가서 들어가셔서 그래픽을 보시면 한국인들 눈높이에는 안 전혀 맞나요? 미달하는 그래픽입니다. 예, 그거 누가 하나 싶기도 레고 합니다. 캐릭터. 예, 네네. 레고 캐릭터를 쓰고 그래픽의 수준은 예전에 한국의 싸이월드 수준 정도의 내용으로 돼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용 연령층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뭐 유튜브나 다른 이런 그 매체들이 다른 그 플랫폼들이 로블록스를 굉장히 큰 경쟁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거기 들어가면 일단 나오지 않고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뭐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그 로블록스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오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어린 연령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LG전자가 휴대폰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데 LG전자가 휴대폰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LG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시장에서 LG전자는 고사양의 그 휴대폰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로 내놓게 됩니다. 근데 그 저가로 내놓은 휴대폰을 누가 사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사거든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LG 휴대폰을 그렇게 저가에 사다가 어른이 됐을 때 LG를 보게 되면 고사양의 가전제품을 보더라도 LG는 저렴하다는 인식을 그럴 수 있죠. 갖게 되는 거죠. LG의 브랜드 전략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되는 거니까 LG가 그래서 그 휴대폰 판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로블록스도 지금 쓰고 있는 그 10대 초반의 연령들이 5년, 10년 뒤에 그 어떤 그 문화 트렌드의 그 주체적인 소비 계층이 됐을 때는 사실 넷플릭스나 유튜브보다 더 이걸 더 소비하게 될 테고 여기 투자하는 돈이 더 많게 된다 그러면 이런 플랫폼 기업은 위험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로블록스 사는 거는 좀 예, 맞습니다.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뭐 정확한 의견이십니다. 그게 그 로블록스는 이제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수억 명의 회원을 가지고 계속 안정적 수입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그렇죠. 그 안에서 지금 막 확장되기 시작한 그런 플랫폼의 일종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시작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제페토 같은 네.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은 더 그래픽이 더 좋고 네. 확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시장 점유나 확장성이 더 높은 플랫폼이 들어왔을 때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 그 플랫폼 내에서의 그 수익화될 수 있는 모델이 다양화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또 이 물량 그 지금 상장되고 난 물량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매매가 되는지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이 바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블록스 얘기하면 쿠팡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메인이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쿠팡은 좋은 기업입니다. 네, 사실상 굉장히 핫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네. 뭐 계속 전망을 놓고 봤을 때도 좀 괜찮다고 보실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제 쿠팡이 오늘 이번 금주에 오늘 이제 예, 가격이 결정이 되죠. 네. 예. 오늘 가격 결정이 되고 이제 그 가격이 결정되면 바로 상장을 추진하게 되는데 상장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다시 국내에 네, 그렇죠. 재투자된다고 하니까 상장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가급적이면 이제 경기도 어렵고 하니 많은 직원들을 좋은 조건으로 채용을 해서 국내 경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애국적인 마인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제 미국 현지에서 파악하는 이 그 쿠팡에 대한 인식은 아마존의 초기 형태, 초기 단계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도 뭐 미국이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마존 프라임도 주문을 하면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그 주문해서 배송이 완료가 되는 데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네. 쿠팡은 오늘 배송하면 오늘 배송하고 오늘 주문하면 오늘도 오죠. 예, 네. 오늘 배송하고 지금 밖에 나가면 도착이 돼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그 이쪽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거죠. 거기다가 이 물류센터 짓는데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또 지금 여기 쿠팡이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데 이 모든 적자는 아마존의 초기처럼 계획해서 지금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을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적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오늘 가격 평가는 처음보다 더 계속 지금 올라갔죠? 예, 네.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격은 그 올라간 가격은 아마 별다른 일이 없으면 다 인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때요? 만약에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안 하고 뉴욕 증시에 상장을 안 하고 우리 증시에 상장했더라면 이런 평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예,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아무래도 시장 사이즈나 네네. 아니면 적자 기업을 바라보는 성장 기업을 바라보는 네. 어떤 이 분석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한 평가, 말씀하신 그런 평가 방식이나 그런 미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뭐 마른 제주도로 뭐 예, 사람은 마른 서- 제주도로 경제 방송은 뭐 MBN 내외 경제 TV로 와야 되는 것처럼 뭐 직상장은 미국으로 가야 되는 이런 거가 있는 거죠. 사실 적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성을 그 미래 시장성을 평가받는다 그러면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평가받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쿠팡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예, 예. 그런데 지금 쿠팡이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물류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예. 뭐 콘텐츠까지도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이라 그러는데 아마존하고 빗대서 보면 네. 그런 전략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아마존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수익이 창출된 다음에 다른 분야로? 예, 다른 분야로 나왔는데 쿠팡은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서둘러서 나가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 비슷한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미 다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나가면 그 분야를 뺏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 장악력, 그 플랫폼을 사용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좀 많고 또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좀 전망이나 전략 짚어주신다면은요. 예, 일단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잠잠해졌고 그 10년물 국채 금리도 1.5%대 급등세가 멈춰졌기 네네. 때문에 주말까지의 변동성은 그 지난주 이번 주 초에 비해서는 좀 잠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그 피어 앤 그리드, 그러니까 탐욕과 공포 지수도 네. 그 중립적인 수준으로 그 5 정도 수준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매매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매매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고 크게 수익이 나셨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들을 현금화하셔서 다음 변동성을 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우 전문가와 글로벌 증시 전략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다른 분들의 포트폴리오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엔스픽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정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순매도 종목 순위 어땠나요? 네, 일단 뭐 어제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 반도체 IT를 좀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반도체 IT보다도 이제 좀 두드러지게 이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뭐 KH 바텍 이렇게 이제 섹터를 집중적으로 사기보다는 종목별로 매수를 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흐름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수급의 약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도 기관도 외국인도 지금 시장을 강력하게 뭐 매수를 한다, 아니면 반대로 또 매도를 한다. 이러한 포지션을 유지하기보다는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옵션 만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섹터를 사기보다는 종목별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보다는 종목에 대응을 하셨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개인들의 투자 흐름은 어땠나요? 네,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좀 이제 매수 스탠스를 좀 보이고 있죠. 뭐 이제 시장이 밀릴 때마다 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형적인 이제 예전 정상적인 장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이제 최근 같은 경우 뭐 최근이라고 한다면 11월, 12월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 자금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때 뭐 하루에 이제 1조 매수를 하는 것 자주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제 TV를 시청하시는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도 시장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1조 이상 사는 것을 뭐 자주 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의 흐름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반대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을 때 사실 이제 시장이 강하게 오른다라기보다는 약보합 혹은
이제 조정세를 좀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이제 최근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뚜렷하게 개인도 강력하게 예전처럼 사지 못하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시장의 조정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장세에서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팔고 개인들이 매수세를 들어오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현금 자산이 있다면 지금 참 추매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좀 흘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수급 현황을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시장이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악재를 만들어서 조정의 이유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금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이슈 뭐 예전에 없었나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계속해서 뭐 분기별로 반기별로 항상 같았던 이슈인데 유독 최근에는 악재나 호재나 이런 특별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을 좀 부각시키면서 시장의 조정의 이유를 좀 만들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번에 조정을 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거나 혹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는 종목이라면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가 비어있는 분은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뭐 비어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도 사고 제약도 사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꽉 차 있다 생각이 드니 신규 종목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과 평단을 관리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김태성 전문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좋거나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목하는 그런 주식들,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뭐 최근에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에 빼놓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 이제 반도체 IT 쪽인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당연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총 상위 대형주보다는요. 중소형 밸류단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요. 전기차 배터리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굉장히 좋은 기업인 건 알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제 중장기 혹은 가치 투자로 뭐 50%, 100%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10%, 20%, 30% 수익을 내는 매매는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시총 상위 대형주들보다는 반도체 IT 중소형주 뭐 대표적으로 보면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혹은 전기차에서도 LG와 삼성 SDI를 필두로 그 뒤를 따라가는 이등주라고 볼 수 있는 뭐 LNF라든지 첨보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은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뉴욕 증시 오늘 오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또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오늘 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다고 좀 전략을 짜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먼저 밀린 것이 미리 이제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우 산업과 S&P 지수는 강보합 혹은 강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처럼의 큰 조정은 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오늘이지 않습니까?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장중에 수급적인 변화는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기조는 우상향으로 볼 수 있으니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 시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은 충분히 추가 매수 평단 관리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인 엔스픽 함께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동시효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태성 전문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프닝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8시 48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동시호가 어떻게 시작이 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동시호가 구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또 지수 흐르고 있는지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0.03% 소폭 하락하면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 좀 하락권과 상승권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시 0.01% 상승분 켜내고 있습니다. 2,958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 초반부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34%대에서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시호가 초반대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폭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제 장이 시작하면서 이런 지수들 다시 상승장으로 돌려 세울 수 있을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현재 886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등락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한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들 5개 종목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보화학이 지금 상한가 진입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7,89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창조도 함께 상한가 진입하면서 8,810원대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니틱스도 현재 4,910원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영보화학도 현재 상한가 진입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5,260원 선에서 출발 대기 중입니다. 금호산업우선주도 지금 38,7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등락률이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확 꺾이면서 5%대 출발 대기하면서 31,500원 선에서 현재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사이버원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 예상 체결가 19,000원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남바이오파마도 현재 29%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07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는 경남바이오 지금 큰 폭으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휴먼엔 살펴보겠습니다. 휴먼엔 지금 코로나19 러시아 세 번째 백신인 코비박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있는 상황이죠. 현재 28%대 급등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3,9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성입니다. 수성 현재 15%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2,300원 선에서 지금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주산업 현재 17% 상승을 켜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595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프롬파스트 현재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3%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31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입니다. 원익큐브 13%대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9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셀마일 테라퓨틱스 현재 19%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먼엔과 동시에 코로나19 세 번째 백신이 코비밖에 연관된 종목으로 묶여있죠. 현재 예상 체결가 9,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제당 살펴봅니다. 대한제당 지금 8%대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4,0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오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테오닉 살펴보시죠. 오스테오닉 7.63%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3,88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간만우입니다. 간만우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초반에 상승분 많이 잃었는데요. 현재 예상 체결가 2,57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아톤입니다. 아톤 7%대 강세 흐름으로 출발 예정입니다. 현재 23,70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캐피탈도 함께 7%대 상승하면서 현재 예상 체결가 67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뉴지랩도 지금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상 체결가 11,7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양금속도 오늘 2%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강철강 5%대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08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가방 컴퍼니 현재 2.64% 탄력 받으며 출발 대기 중입니다. 3,5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랑풍선 현재 4.09%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죠. 25,45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KCTC도 4.31%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쿠팡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대감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8,71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DSR 살펴봅니다. 현재 4.47%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5,38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지누스 현재 4.15%대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87,800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현재 4%대, 5%대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8만 2천 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텍 살펴보겠습니다. 파라텍 4.07%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9만 2천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노브릭 현재 3.85%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8,900원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동남합성 현재 4%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체결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상 체결가 47,950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동금속 현재 0.34% 소폭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89,0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휴네시온 현재 3.87% 강하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6,18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한전산업 현재 0.78% 하락불 켜내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4,46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초반보다 이 상승 탄력 많이 잃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창산업 현재 3.88%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현재 7,490원 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노텍 현재 3%대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체결가 2,245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TLI도 3.6% 갑자기 또 보합권으로 모습을 바꿨네요. 움직임 포착되지 않으면서 현재 예상 체결가 12,2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일화학 현재 8%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8,3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인화전공 살펴보시죠. 현재 2.89%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체결가 6,41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세아재지 현재 0.99%, 1% 내외의 등락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 체결가 475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큐로홀딩스 현재 3%대 상승불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84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KB오토스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보합권에서 하락세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9,47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구형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형테크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2.53%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4,865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멜팔스 한번 살펴보시죠. 멜팔스 2.66% 빨간불 켜내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1,93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PJ전자 현재 2.56%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7,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원방테크도 2.6% 등락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49,300원 선에서 체결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구형테크 2.95% 거의 3%대 가까운 상승률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4,885원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장원테크 살펴보겠습니다. 장원테크도 2.48% 상승 탄력 받으며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950원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SDI 현재 2.36% 탄력 강하게 받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65만 1,000원 선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텐진 공장을 이제 다시 더 추가로 신설하겠다라는 소식 어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AP위성 살펴보시면 2%대, 1.8%대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16,7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팜스코 살펴보시죠. 팜스코 1.7%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다시 강원도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졌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팜스코 오늘 7,79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종메디칼 현재 2.33% 상승을 켜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현재 9,670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한유팜 1.4% 상승을 켜내며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체결가 1,900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영 2.33% 상승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1만 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투비소프트 지금 2.27% 탄력 받으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3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경 AT 2.26%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22,60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KD 살펴보시죠. KD 1.64% 거의 2%대 가까운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930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산 같은 경우 3.17%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장으로 돌려 세우고 있는데요. 2,575원 선에서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개장 상황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장도 개장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증시 강세 속에 그래도 상승 출발을 이뤄냈습니다. 1%대 상승 출발을 이뤄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특히나 이 연기금의 매도세 또 들어오면서 결국 그 상승분을 다 지켜내지 못한 채 모두 반납을 하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3,000선 아래에서 맴도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5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런 와중에 테슬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기차 업종들 어제 강한 탄력 받았는데 오늘에도 테슬라가 하락을 한 만큼 어떻게 또 영향을 받을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친환경 관련된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풍력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수소차나 전기차 업종들은 계속해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쪽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봅니다. 오늘 0.5% 상승을 켜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972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5% 소폭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893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승 쪽이 500여 개 종목, 또 코스닥은 800여 개 종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하락 종목은 현재 코스피가 190개 종목, 코스닥이 284개 종목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 종목이 많으면서 상승 탄력 받으면서 현재 0.5%대 코스피 상승불, 코스닥은 0.39%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죠. 외국인들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 18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기관들 200억 원대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개인들이 오늘은 20억 원대 장 초반에 살짝 소폭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3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150억 원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오늘 200억 원대 코스피보다 더 많은 물량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 0.49% 강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81,3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5% 상승 출발했습니다. 13만 5천 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IT 원탑, 투탑들 모두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0.67% 상승 출발했습니다. 89만 7천 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오늘 0.27%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37만 1천 원 선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종목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탑10 종목들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0.88% 상승 출발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2% 상승하면서 69만 2천 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LG화학과 함께 삼성 SDI 2.04%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64만 9천 원 선 출발하고 있는데요. 어제 테슬라는 좀 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상승을 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0.65% 강보 합권 움직이면서 46만 3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0.35% 상승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이제 주주총회에서 분기 배당 도입 논의 소식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코스피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기아차 같은 경우 1.49% 상승 출발하면서 81,900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 출발했습니다. 29만 2천 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 1.02%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악재가 있었는데 악재를 딛고 상승을 켜냈고요. 29만 6,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LG전자 1.4%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있었는데요. 현재 14만 4,500원 선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0.27% 소폭 약세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4만 4,3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HLB가 그동안 좀 강세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0.1%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81,900원 선 흐르고 있고요. 알테오젠 0.14% 하락 출발했습니다. 14만 원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펄어비스가 0.81% 또 강보합권 움직이면서 28만 6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알테오젠이 올라오면서 카카오게임즈가 6위로 밀려났습니다. 0.73% 그래도 오늘은 상승장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48,3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CJN이 2.03%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3만 5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에서 출발했고요. 에코프로비엠 1.09% 상승 출발했습니다. 15만 7,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 CJ-ENM 0.29%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종목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0.44% 상승 출발했습니다. 91,400원 선 흐르고 있는데요. 증권사 레포트에 의하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해서 또 좋은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제넥신도 0.84% 상승 출발했습니다. 95,900원 선 흐르고 있고 원익 IPS 0.84%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KMW 0.52%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58,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 1.5% 상승불 켜내면서 14만 9천 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대부분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의류 정밀 쪽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상승하고 있는 종목 DI 2.08%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KC텍이 1.23% 또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2,475원 선 흐르고 있고요. 미래산업도 0.38% 탄력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진과 덴티움까지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덴티움 62,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들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코리아 서킷 2.73%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죠. 지금 현재 2.2% 상승하면서 65만 원 선 흐르고 있고요. 또 삼화전자도 1.85%, 또 솔루스 첨단 소재도 1.8%대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운수 장비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금속이 8%대 급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1,595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G중방이 4.68% 또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2.2%대, 서현 이화도 2.2%대 모두 다 탄력받고 있는데요. 기아차 현재 82,5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89%, 또 강한 흐름 가져갑니다. 37,750원에서 태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운수장비 쪽 굉장히 탄력이 큽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동양피스톤 1.88%, SL도 1.8%, 대유 에이텍까지 1.8%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SL 21,850원 선 현재 흐르고 있고요. DIC 1.5%에 가까운 상승불 켜내고 있고, 헨즈코퍼레이션 1.35%, 또 탄력받고 있습니다. 현재 6,78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종이 목재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이건홀딩스 1.6% 상승불 켜내며 3,18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대림대제 0.84%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11,950원 선에서 현재 체결이 되고 있고요. 삼육물산과 동화기업 모두 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화기업 45,050원 체결되고 있습니다. 화학 업종들 살펴보시죠. 네, 경남 바이오파마 5.68%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탄력 많이 받았는데요. 무상증자에 대한 모멘텀 가져갑니다. 2,510원 지금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센트럴바이오 3.79% 상승을 켜내고 있고요. NFC 3.63% 급등하면서 17,1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잉크테크도 2%대, TK케미칼 모두 다 2.7%대 탄력 받으면서 잉크테크 5,57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금속 업종들 한번 살펴보시죠. 한창산업이 3.74%, 또 상승을 켜내면서 7,48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KPTU 함께 3.26% 탄력 받고 있습니다. 대동금속이 2.82% 상승하며 9,12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 금강철강 함께 2.68%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광진실업까지 2%대 탄력 받으면서 4,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중국 우한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 국제적인 노력에도 꺼지지 않는 확산세. 마침내 다가온 대폭락장. 급격히 떨어진 국내 증시. 최악의 실업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서로를 응원하고 조금 더 배려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대한민국. 내외경제TV가 응원합니다. 네, 이제 이번 코너에는 증시 플러스입니다. 장초반 국내 증시 흐름이라든지 거래 동향을 좀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FP코리아의 강승민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선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어제부터 사실 우리 장이 모처럼 빨간불 켜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만 유입이 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기관이 또 이렇게 장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일 연속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뭐 초기에는 좀 많이 빠진 날도 있지만 조금씩 빠지면서 가격이 싸다는 느낌도 안 주고, 그렇죠. 그렇다고 자꾸 흘러내리는데 어떨까요? 무슨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반전을 주는 모멘텀이 한번 나오긴 해야 되겠는데 네.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시장이 그렇게 좋은 재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번 푹 빠지는 게 오히려 반등의 기회도 된다 이런 얘기들도 늘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데 네, 올라도 별로 힘이 없어 보이고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렇다 할 호재도 없고요. 그렇다고 지금 악재가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렇죠. 사실은 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불안한 그런 심리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장에서는 결국 종목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예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여놓는 방법도 있을 텐데 네. 어느 쪽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뭐 자금이나 종목을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관망을 하면서 그냥 현금을 조금 더 보유하는 네, 그런 편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장들은 사실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또 주가지수 선물 옵션,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이 있잖아요. 네, 네, 오늘 같은 날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클 확률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네 마녀의 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옛날에는 날인데요. 더블 미칭데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네. 마녀가 4명이 됐죠. 이제는 4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날 이제 주가가 이제 막판에 굉장히 조정이 심하게 들어오는 그런 날이라서 그동안 이제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파란불을 켜오다가 이틀 정도 빨간불을 켰는데 오늘도 아무래도 장 마감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만기는 3, 6, 9, 12로 가고 옵션 만기는 매달 네, 오는 있는 거죠. 그래서 거죠. 이제 겹치는 게 3, 6, 9, 12가 내만의 날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 선물 시장이 세계에서 1등이다. 그래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네. 요새는 그만큼 크지는 않죠.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눈독일 들일 정도로 아직은 굉장히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선물 이 내만의 날 그러니까 이날 뛰어들어가지고 네. 10배 먹었다라는 사람들도 제가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네,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인버스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장세 속에 있는데요. 인버스 종목에 투자해서 네, 정말로 10배 먹고 나왔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마지막 날 들어가면 쪽박차기 딱 좋죠. 어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네요. 네. 그만큼 또 리스크가 크고. 네.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떤가요? 사실은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좀 몸을 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도 지금 뭐 살펴보면 외국인도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을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요. 또 다른 뭐 기관과 개인도 빠져나간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적은 물량을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서로 지금 눈치 싸움을 보면서 어느 쪽이 좀 더 들어가야 될지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 소위 동학개미들이 작년에 뛰어들기 시작해서 정말 말 달리는 장세를 이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피로감이 누적되는 그런 장세인데 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들이 좀 탈락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사실은 지금 많은 개인들이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조금 높아지면서 지금까지 이제 B2 연끌을 했던 그런 분들이 이자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동안 빚을 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빚을 좀 갚고 네, 이자를 청산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식 거래를 하려 그러면 매매 창구를 통해서 하니까 네. 사실 어떤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증권 기자 시절에는 그 매매 창구 있는 그런 지점에 전화를 해가지고 요새 동향이 어떠냐 그러면 대충 얘기를 해주는데 요새는 이게 온라인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파악이 잘 안 되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명동에 가면 네. 네, 좀 큰 손 어르신들이 네, 창고에 앞에 앉아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이제 전자 거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그런 증권 회사에 속하신 분들도 이런 동향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차트를 보고 나서야 이제 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뭐 코스피 대장주하면 또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 삼성전자에 최근에 또 무슨 호재가 있다면서요? 삼성전자에 뭐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약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사이에서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제 뭐 반도체를 이제 좀 더 생산을 하겠다. 그러면서 삼성과 네, 대만의 우리 네, 회사의 TSMC 네, 이 두 회사가 지금 굉장히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유럽에서 우리도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놨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 공장 건설을 마친 상태여서 뭐 유럽에서 러브콜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삼성은 이제 막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에서 좀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유럽으로 건너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 같은 경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 유럽에 공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건설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고 테슬라에 납품하기를 원한다. 원한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에 기가 팩토리를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삼성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삼성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세금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삼성이 유럽에다가 이제 실제로 건설을 하게 될 확률이 있나요? 삼성보다는 지금 LG가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유럽이 LG를 좀 더 이제 LG 전기차,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좀 더 이점이 있는 것은 유럽은 이제 사실은 조그만 자동차가 돌아다니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그렇죠. 조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까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네, 조그만 자동차보다는 좀 큰 차를 선호하는 네, 그런 분위기인데 비해서 유럽은 이제 아예 길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자동차를 선호하고 전기차가 그래서 다니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럽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삼성이 미국 공장을 놓고 텍사스하고 지금 그 혜택에 대해서 네, 이 줄다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삼성이 요구하는 세제 혜택이 100조가 넘더라고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장 짓는데 삼성에다가 세제 혜택을 줬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네.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 기업이 이 공장을 짓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전부 다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또 시장 좀 이야기를 좀 바꿔볼까요? 시장이 네. 요즘에 가장 핫한 뭐 섹터라든지 네. 뭐 대장주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가장 핫한 게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메타버스가 또 오늘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에 $300 정도 베팅을 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네, 네.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네, 개인 투자가들이 그러면 미국 장은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곳은 어딘가 이런 얘기들 항상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네이버, 빅히트, YG엔터 그리고 YBN넷, 덱스터 이 기업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 가장 많이 진전된 게 네이버의 제페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그 지금 말씀하신 빅히트나 JYP나 이거는 그쪽에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네, 투자를 하겠다 이러고 또 연예인들이 이제 가상 현실로 네네. 들어가서 이제 가상 현실에서 연예인을 직접 만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그쪽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은 네,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직접 제페토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회사가 정말 로블록스 같이 미국에 네. 직상장을 한다든지 네, 네. 하는 그런 날이 오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 쪽에 대해서 좀 대장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장세에 있는데요. 대형주보다는 좀 더 대형주에 뒤따른 2등, 3등 주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작은 주에 접근하다 보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2등, 3등 주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이런 종목 괜찮은 것 같다. 좀 픽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이제 뭐 인터넷으로 보자면 저희가 뭐 네이버 다음은 굉장히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데 뭐 카카오에서도
너무 카카오 중에 이제 앞서가는 그런 주보다는 카카오 뭐 캐릭터 중에서 좀 더 이제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뭐 게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네이버 안에서 좀 더 뒤쳐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중에서 좀 더 뒤쳐져 있는 종목이 있다. 이제 관련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지금 네이버 주가와 또 좀 전에도 이제 차트를 통해서 나갔지만 이제 카카오 주가를 비교했을 때 네. 네이버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아직은 좀 더 상승할 그런 여력은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모멘텀이 있다. 네. 카카오 지금 이제 주가를 보자면 지금 M자 모양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M자가 나온 다음에는 반등이 하는 구간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사실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핫 이슈로 만들어가는 이슈 이치입니다. 이슈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비트코인 얘기하기 참 힘들죠? 모호한데 네. 지난달 22일이었죠. 6,580만 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다시 떨어져서 5천만 원 정도까지 추락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슬금슬금 기어 오르다가 지난 9일에 6천만 원 선을 돌파를 했고요. 간밤에 거의 최고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네. 6,500만 원을 넘어섰었는데 지금 현재는 6,49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굳이 꼽자면은 잭 도시 트위트 CEO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의 첫 번째 트윗을 네. 경매에 붙이겠다. 오. 경매에 붙이는데 그 NFT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도 언젠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되는데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술,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체 불가능 토큰. 네. 이 기술을 해가지고 왜 일론 머스크 아내도 그걸로 가지고 그림을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첫 번째 트윗을 경매에 올리겠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21일까지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대략 지금 가장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20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잭 도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그 비트코인을 아프리카에서 빈곤 퇴치 활동을 하는 기부단체에다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빌 게이츠가 다시 비트코인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예,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채굴되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 라는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한 번 거래가 될 때마다 원장이 다 고쳐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전개량이 이산화탄소로 따져가지고 한 번 거래될 때 이산화탄소가 300kg이 배출된다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비교를 했는데 뉴욕타임스가 한 얘기를 보면은 비자 카드를 7만 5천 번 긁는 거하고 같고 아하. 유튜브를 갖다가 5만 시간 이상 시청하는 것하고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아이고. 그리고 네. 이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르헨티나나 뉴질랜드가 뿜어내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하고 맞먹을 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비트코인의 채굴장이 집중돼 있는 게 중국입니다. 네.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전기의 대부분을 석탄, 화석 연료를 가지고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은 이 화석 연료를 통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문제에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 쉽게 듣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금년도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가 ESG 아닙니까? 그렇죠. Environmental
엔바이러먼트 그러니까 네.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RE100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100% 써라. 그래야지만 거래하겠다라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비트코인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 자체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 큰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비트코인을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같이 상승장에서는 좀 기분이 좋으실 수는 있겠지만은 향후에 또 어떻게 큰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중국이 백신 네. 여권을 내놨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백신 여권 그러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대해서는 각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격리 기간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행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그런 여권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권에다가 내지는 뭐 다른 방식으로 백신 맞은 사람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건데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위챗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QR코드를 사용을 하는데 네. 이 QR코드를 사용을 하면은 백신을 접종을 했는지,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그리고 핵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QR코드를 위챗하고 연결해서 이것만 사용하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만약에 서로 간에 협의만 되면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고 항체가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이니 여행을 쉽게 해줘도 그러니까 격리 기간을 면제해줘도 된다 이렇게 사용하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이렇게 네. 좀 서두르는 느낌이 들죠. 왜 그런가라는 해석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백신 부분에 대해서 좀 주도권을 갖겠다. 라는 아마 그런 의미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도쿄올림픽이 지금 해외 관중은 안 받아들이고 지금 열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25일 날 일본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아마도 해외 관중은 받아들이지 않고 올림픽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내년 2월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을 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 아무래도 이 백신 여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해외 관람객을 유치할 네.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왜 동계올림픽을 그렇게 중요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알리는 최후의 마지막 화려한 행사가 될 거다라는 그런 해석까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른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중국 말고도 백신 여권을 만들고 도입한 나라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근데 백신 여권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여행이나 이 관광으로 돈을 많이 버는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 이런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을 하자.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행을 허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를 더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 이외에 먼저 그 백신 여권을 도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백신 여권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린 패스라는 이름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은 이걸 갖다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나라 간에 쓰겠다. 우선은 홍콩이나 마카오하고 이 백신 여권을 갖다가 상용화하는 그런 실험에 착수할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백신 여권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면서요. 일단은 상호 인증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서구하고 중국 사이를 보면은 중국에서 만드는 백신, 시노백이나 시노팜 백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는 자기네 나라 백신 이외에 화이자라든지 하는 백신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안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백신을 맞았다라는 걸 갖다가 인증을 해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시노백 백신 맞았네 하고 갖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시노백 백신 믿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호 통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이 백신 여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직 백신을 맞고 그 항체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도 모르는 상황에서 백신 맞았다고 백신 여권을 갖다가 발행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더 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는 백신을 좀 뒤늦게 맞는 나라 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좀 수치심 비슷한 것도 네,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빠른 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요. 결국은 지금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빈부격차, 나라 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백신 맞았다고 마음대로 다니고 백신 안 맞았다고 못 다니면 결과적으로 나라 간의 격차가 더 커진다 네. 하는 그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또 이슈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개장 이슈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전문가분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김태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이어서 또 바로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오늘장 시장을 흔든 이슈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전반적으로 이 쿼드러블 워칭데이라고 할 수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지수의 움직임들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전의 흐름은 어제 이제 이 미국 증시가 이 3대 지수가 이 괴리율을 보인 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2,993포인트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3,000포인트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데요. 지금 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에 제가 이제 화면에 시총 상위 종목 코스피 기준으로 좀 띄워놨는데 지금 보면 반도체 IT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제가 오전에 개장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인노베이션, 전기차 중대형 배터리도 오늘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뭐 LG생활건강이 조금은 약보합에 머물러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 IT와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그동안에 조금 쉬었었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뭐 약진입니다. 뭐 굉장히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그가 이제 눌려왔던 조정의 깊이가 컸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오늘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조금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 게임주들이 조금은 힘을 내주고 있죠. 앞에 보시면 펄어비스라든지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각각 1.2%, 1.7%의 이 강세를 시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이제 중소형 배터리 보자 말씀드렸었죠.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기업들, 뭐 LNF라는 기업들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또 원익 IPS라든지 이런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이 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중요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반도체 IT 소부장일 것 같아요. 지금 뭐 말들이 많죠. 특히 이제 이 원익 IPS라든지 이러한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따라오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지수가 좀 침체되면서 같이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반도체 IT 여기서 이제 더 갈 것이냐, 뭐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그 이상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또 말이 많은 상황이기에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보게 되면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저는 이 원익 IPS 기업을 가장 원픽으로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유는 이 매출처가 이제 정확하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에도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분기 실적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가장 원픽 탑픽으로 좀 꼽아볼 수 있는 게 원익 IPS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이러한 추세를 지금 계속 타고 왔다가 많이 이제 추세를 이탈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원익 IPS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직까지 61선 이평선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으니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52,000원
그 이상의 밸류단을 기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면서 반도체 IT군을 보되 반도체 IT 소부장 안에서 원익 IPS라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오후장 흐름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오전에 약세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제 오후장일 강세 마감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전장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 11시부터 1시까지 종합권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그 시간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11시부터 1시 사이에 시장의 조정이 깊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의 이 변동성에 힘입어서 충분히 종가 고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게요. 우선은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수급이 약했었죠.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굉장히 약했었는데 지금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이 코스피 시장의 이제 매기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만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오늘 오후장까지도 강하지 않을까. 대신에 이 전체적인 섹터라기보다는 반도체 IT와 전기차에 좀 집중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깊었었어요. 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반등세는 좀 나오고 있지만 조정이 이제 깊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수익이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뭐 상단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은 더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오전 9시 40분을 향해 가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11시부터 1시 이 중국 시장과 함께 이제 진행이 될 때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 흐름상 오늘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전기차와 반도체 IT 쪽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다. 그 외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오늘 매수를 하기보다는요, 오늘의 추세를 모두 확인한 이후에 내일 혹은 다음 주에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장 조정이 이루어지는 11시부터 1시 사이에 좀 이제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쪽 섹터를 관심 있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김태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상승세를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지수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지수 1.31% 상승하고 있습니다. 2,996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3,000선 언제쯤 터치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96% 상승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89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시죠. 네,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800억 원대 현재 매수 우위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지금 380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현재 1,400억 원대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15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48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의 매도세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네요. 430억 원대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36% 상승하면서 82,000원 선에서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대 또 강한 탄력 받고 있습니다. 137,000원 선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주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LG화학이 4.26% 급등세 보여주면서 929,0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0.13% 소폭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7만 1,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현대차가 1.31% 상승을 켜내면서 24만 500원 선 흐르고 있고요. 삼성 SDI, LG화학과 함께 정말 강한 탄력받고 있습니다. 6.13% 급등하면서 67만 5천 원 선 현재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61%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2.07% 또 빨간불 켜냈습니다. 46만 9,5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7% 소폭 강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0.8%대, 셀트리온 제약도 0.8%대, 모두 다 0.8%대 빨간불 켜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AHLB가 0.24% 약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81,8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5% 힘 잃어가고 있습니다. 13만 8,100원 선에서 흐르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2%대 강세 흐름 속에 28만 9,4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2.19% 흐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4만 9천 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0.37% 상승하고 있습니다. 32만 3,2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젠이 시세를 많이 내주고 있네요. 3.3% 하락하면서 12만 8,8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반대로 3% 급등세 이뤄내고 있습니다. 16만 6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상승 탄력받고 있는 종목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BHI 같은 경우 18% 급등세 이뤄내고 있고요. 진양 산업도 19%대 상승불 켜놓고 있습니다. 원익큐브도 현재 18%대 급등세 이뤄내고 있는데요. 현재 3,035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연과 환경도 지금 16%대 급등세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테마주로 묶여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 엘텍 14%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강한 탄력 가져가고 있는데요. 1,3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LET도 현재 12%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14,1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진양화학 살펴보겠습니다. 진양화학 현재 14%대 가까운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4,58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아이진 현재 살펴보면요. 현재 11%대 탄력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3,7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진바이오텍 한번 살펴보면요. 진바이오텍도 10.7% 정도 상승불 켜내면서 6,700원 선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바이오텍도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묶여있는 종목이죠. 오늘 상승장에서 윤석열 관련주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중앙에너비스 현재 10%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0만 6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대주산업 7.69% 정도 상승불 켜내면서 탄력받고 있습니다. 현재 2,38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록수 살펴보겠습니다. 소록수 현재 7%대 상승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3,9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아스트 현재 7%대 또 탄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트 6,310원 선에서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비덴트 오늘 5%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에 근접을 하면서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400원 선 현재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비박 관련주들 먼저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코로나19 백신, 러시아의 세 번째 백신이 코비박입니다. 이 코비박이 한국의 이제 두 개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면서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셀말테라퓨틱스 21%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9,60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휴먼행 같은 경우도 18%대 강한 탄력받고 있습니다. 12,75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주 안 살펴볼 수 없겠죠. 네, 로블록스 상장에 의해서 우리와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빛소프트 2%대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5,59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M게임과 주연테크는 아직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니뮤직이 7%대 급등세 가져가면서 6,150원 선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비비아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주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옵티시스나 CMS 에듀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3에서 4%대 약세권 가져가고 있고요. 선익 시스템도 2%대 하락하면서 16,500원 선에서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일정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 조심하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또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프로스티지 바이오로직스와 사이버원 신규 상장한 만큼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글로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럽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금리의 변동성이 있는 만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유가 변동성 찾아볼 수 있는 오펙의 3월 시장 보고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쿠팡 신규 상장 꼭 챙겨보시고요. 3년물 국채 입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프닝 벨 1부도 어느덧 슬슬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소 피곤을 느끼실 수 있는 오전장인데요. 계속해서 2부를 향해서 또 2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전략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성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